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5월이 시작되기가 무섭게 또 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코인으로 수익 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쉬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장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오늘 전문가님이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크게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0.21%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0.63%,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조금 더 올랐죠. 1.52% 오르면서 장 마쳤습니다. 전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강력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게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 확대를 위해 투자를 더 늘릴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투심까지 완화시켰습니다. 다만 1분기 GDP 그리고 PC 물가지수가 예상처럼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지표에 조금 더 주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분위기도 조금 더 주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이슈도 하나씩 헤드라인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브먼트 코인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코인베이스가 무브먼트 코인을 거래를 15일부터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무브 토큰은 지정가 주문만 가능한 상태인데요. 매수나 취소는 가능하지만 자동 체결은 제한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 정지 결정이 발표되면서 무브의 가격 1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무브의 가격이 급락했던 것과 관련해서 내부 거래 의혹이 제기가 됐고 조사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무브먼트 랩스가 한 중개업체에 이 무브 토큰 통제권을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업체가 무브 토큰 가격의 급락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겁니다. 프로젝트 자체의 투명성 그리고 운영 신뢰도에 이미 상당한 타격이 입혀졌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상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브는 아직 바이낸스 그리고 업비트 등에서는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지만요. 이 코인베이스의 거래 정지의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유념해 두시면서 계속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더리움의 가격이 $2,000를 돌파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들이 지금 이더리움을 두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선 거래소 공급 비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더를 지갑이나 디파이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단기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 여력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활동 주소 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네트워크상의 투자자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도 나타내고 있고요. 옵션 시장에서도 $1,900를 돌파하면 숏 청산이 더욱더 가속화가 돼서 추가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아이콘이 되어가는 이더리움이긴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시그널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비트코인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2.8%, 이제는 3%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96,000 후반대, $97,000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님이 시장의 흐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실 예정이니까 잠시 후에 비트코인의 추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2%대 상승률 보여주면서 $1,845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XRP도 마찬가지로 오름세 보입니다. 다른 코인들보다는 약간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1% 가깝게 오름세 보이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2% 오름세
보입니다. 150달러를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지 솔라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이 또 큰 폭으로 오름세 보입니다. 바닥권에서 반등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이슈들도 나오고 있었는데 과연 이 힘이 지속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시장 분위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시장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연휴가 더 기다려진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연휴 동안에는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5분까지만 열려있을 예정이고요. 방송 중에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얘기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환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SCNS 대표 전문가 이상환입니다. 우리 주식 투자, 코인 투자 1,500만 투자자분들 이 4월이라는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이제 5월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제가 최초에 방송할 때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후에 제가 저저번 주 4월부터 계속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따뜻한 투자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수익 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핵심적인 정보로 여러분에게 좋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방송에서 그 누구보다도 소신 있는 발언을 해오셨던 분이 바로 이상환 전문가님이시죠. 다들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아니다, 당분간은 하락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또 딱 맞아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님이 이제는 따뜻한 5월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왜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신지 이제 하나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주식과 코인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코인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태일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뭐 감으로, 운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저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준, 근거,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네. 1년 12달이 있으면 12달이 다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실질적으로 연말 랠리, 산타 랠리라고 해서 연말에 이제 기관들이 이제 수익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주가나 시장이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연초에는 시장이 조금 빠집니다.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결산 그리고 또 1월 결산이 있습니다. 네. 12월 결산은 3월까지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1월 결산은 4월까지 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 그래서 이제 4월이 끝나고 나면 5월부터는 조금 올라가는 장이다. 라고 보시면 그럼 이 되죠. 투자 시장 전반이 조금 5월부터 오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통상적으로 1년 12달 중에 4월 달하고 9월 달이 유독 잘 오르지 않습니다. 아. 특히 이제 9월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많이 빠지죠. 어. 왜 빠지는지 혹시 앵커님 아십니까? 글쎄요. 9월에 무슨 일이 있길래 빠질까요? 9월은 2021년, 2001년 이제 9.11 테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기관들, 외국인들, 뭐 헤지펀드 운용사들이 큰 자금을 가지고 시장이 폭락을 할 때 네. 공매도로 인해서 큰 수익을 냅니다. 아.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9.11 테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었지 그쵸. 않습니까? 근데 그런 큰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투자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 하락에 투자를 해서 공매도로 투자해서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미국의 네. 정부로부터 몰매를 맞았죠. 국민들로부터. 그래서 9월 달에는 기관들이 투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아. 수익을 내도 네. 자기들이 잘해서 수익을 내도 이 9월 달은 좀 추모의 어떤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연초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가 끝나는 4월 이후 그 4월 전까지 그리고 9월 달 이때는 좀 투자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은 시기라고 보시는 거죠. 역시 이게 뭔가 좀 운도 타이밍이 따라줘야 되는 거고, 그쵸? 5월에는 네. 그래도 확실하게 좀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비트코인 얘기 한 번씩 해볼까요? 강세장을 조금 유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1,500만 주식 투자, 코인 투자분들 이제 기나긴 4월에 어둠을 뚫고 5월이 왔습니다. 5월 달은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니까 많이 투자를 비중을 늘려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비트코인 강세장인가? 라는 내용으로 오늘 방송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방송에서 이제 글로벌 M2 이제 차트 시세를 가지고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 금 시세 차트와 비트코인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이제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기관들, 외국인들 같은 큰 자금을 운영하는 세력들, 고래들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주식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코리니 분들,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최대 자산 운용사가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블랙록이 작년 1월 11일 미국 증시 기준으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 티커라는 상품이고 IBIT라는 상품인데 IBIT의 유입량과 비트코인 가격의 관계를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에 이제 유입이 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의 핵심 동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금을 살 때 뭐 종로에 금은방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금을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금은방에 가서 이제 사고 팔고 하는데, 그렇게 사고 팔고 하면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팔아야 됩니다. 물론 달러 같은 경우도 은행에서 살 때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아야 되죠. 근데 금도 우리 거래소처럼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에서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2024년 1월 11일 이제 현물 ETF가 미 증시에 상장되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유입량을 보였습니다. 약 10억 달러에 가까운 가장 많은 유입량을 보냈고, 그리고 2024년 1월 12일부터 현재까지의 IBIT 비트코인 인플라워 차트입니다. 그리고 총 유입량과 이제 1일 유입량으로 보시면 되는데 2024년 1월 10일 0.2K 현물 ETF가 0.2K로 시작을 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검은 선은 총 유입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시는 파란색 막대는 이제 1일 유입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차트가 올라가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거래량이 급증을 합니다. 물론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은 상승을 하기 위한 모멘텀일 수도 있고 하락을 하기 위한 모멘텀일 수도 있습니다. 자, 1일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죠.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1일 거래량이 보시면 크게 상승하지 않지만 횡보를 하면서 약상승을 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1일 거래량이 유입량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약상승을 하는데 지금 차트가 올라갈 때 보시면 이 1일 유입량이 강력하게 급등을 합니다. 물론 1일 유입량이 강력하게 급등을 하기 때문에 차트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후에 차트가 많이 올라갔죠. 자, 그리고 횡보하면서 약상승하고 하다가 우리가 이제 앞전에 제가 시장이 빠진다라고 말씀드릴 때 좀 하락을 했고, 지금 1일 유입량을 보시면 역대 두 번째 유입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IBIT 차트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상승할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지금 현물 ETF로 자금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난주에만 암호화폐 ETP로 34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었고요. 그 중에서도 블랙록이 운영하는 현물 ETF죠. IBIT로만 하루에 1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확실히 가격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여태까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왔을 때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앞으로도 가격 상승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알트코인들은 언제 또 불장을 만들어내겠는가? 이게 또 궁금하시겠죠. 비트가 간다면 알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이제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가면 알트들은 따라서 움직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과연 불장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이런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비트코인에 물리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 약 손실권에서 대부분 보유를 하고 계실 건데 네. 비트코인은 지금 차트와 같이 조금 올라갈 모멘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도미넌스 차트라는 게 있는데 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이제 4년 주기의 비트코인 오. 반감기에 대한 내용을 네, 말씀드렸는데 만나봤었죠.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알트코인이 언제 올라가는지 통계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비트코인 반감기마다 4년 주기마다 하락과 횡보와 상승과 급등의 패턴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이 2009년 이제 시작하면서 2010년과 2011년에 하락장을 그리고 횡보, 상승, 급등, 하락, 횡보, 상승, 급등, 하락, 횡보, 상승, 급등, 하락, 횡보, 상승, 급등 중 조정을 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4년이라는 반감기 동안 지금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흐름을 가지고 오고 있죠. 근데 물론 중간에 약간 오르고 내리고 약간 차트가 다르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뭐 FTX 사태라든지 부처빔이라든지 이제 돌발적인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면 하락과 횡보와 상승과 급등을 4년 주기로 반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이후 조정하고 이제 상승할 시기다라고 해서 비트코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비트코인보다 손실률이 크기 때문에 언제 상승을 하는지가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과 2021년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까지 비트코인의 차트와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지금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은 여기 보이시는 흰색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밑에 보이시는 주황색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때 고점에 도달한 시기, 자, 고점에 도달한 시기, 이 시기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는 올라가지만 비트코인의 유입량, 이제 총 보유량은 줄어들고 있다. 비트코인의 자금이 빠져나가면 어디로 빠져나가겠습니까? 알트코인으로 빠져나가겠죠.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있는 편입되어 있는 종목도 우량주들을 보면 매입량이 줄어들면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유입량이 줄어들게 되면 반드시 중소형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할 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처럼 이렇게 우량 코인이 아닌 알트코인, 민코인 이런 코인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고 투자하시는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기 2017년입니다. 2017년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할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하락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물량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이때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도입을 할 때 상승 이후에 조정을 줬죠. 이때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하락을 했죠.
이 시기에도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 2017년 때, 2021년 때 알트코인으로 크게 수익을 낸 적이 있는데 뭐 제가 수익 냈다기보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고수는 시장을 본다. 시장이 이렇게 받쳐줬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25년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고점을 찍고 빠지고 있죠. 자,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고점을 찍고 이 시기에서 지금 하락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일정 부분 상승할 수 있지만 이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상승량보다 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 위주로 또 한 번씩 관심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들 위주로 제가 방송에서 하루에 뭐 한 방송 때마다 한두 종목씩 드리고 있는데 제가 4월 25일 바로 저번 주 방송 때입니다. 4월 25일 방송 때 솔레이어 영어 철자로는 레이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솔레이어라고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솔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 전에 추천을 드리고 지금 50% 상승을 했습니다. 자, 솔레이어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 두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주에 솔레이어 뭐 또 레어 두 종목을 드렸죠. 그럼 오른 종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솔레이어는 50% 넘게 올랐고 레어는 뭐 3% 5% 정도 올랐습니다. 그 3% 5% 오른 거 가지고 올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솔레이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솔레이어를 이을 또 다른 종목을 또 가져올 건데 제가 계속 4월 초순부터 시크릿 종목이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던 종목인데 그때 방송에서 하락할 자리다. 좀 더 하락하면 잡아야 될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30% 넘게 올랐다가 계속 횡보하고 조정을 주고 있고 저번 방송 때도 많이 올라 있었죠. 근데 지금 또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자리보다는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근데 크게 모아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지지와 저항 자리 계속 물량을 모으고 있고 우리가 물량이 들어오는 사이트 거래소를 어디서 본다? 아캄이라는 사이트에서 보고 있죠. 거기서도 계속 매집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 2배 이상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정보방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관심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는데 여러분께 큰 수익을 드릴 수 있게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과 또 단타를 못 하시는 분들을 단타 하시는 분들과 단타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빨리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하이퍼 리퀴드입니다. 자, 이 종목은 단타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조정을 주고 지금 지지 저항 자리에 있기 때문에 20% 정도 급등을 한번 해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단타로 매매가 되시는 분들은 하이퍼 리퀴드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 종목. 나는 단타 매매를 못한다, 손절을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 스윙 위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팔라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조정을 주고 횡보하면서 상승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런 차트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지지 저항 자리만 뚫는다라고 하면 이전의 지지 저항 자리가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 저항 자리만 뚫는다라고 하면 전전 고점까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25분이라는 짧은 방송 시간에 많은 걸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또 어떻게 보유하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 아래 링크로 입장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만간 비트코인의 가격이 절정에 다다르면서 도미넌스가 하락하게 되면 알트 불장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불장에 대비할 수 있는 관심 코인 두 가지까지 말씀을 해주셨죠. 각자의 성향에 맞게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하이퍼 리퀴드 말씀해 주셨고요. 나는 조금 더 멀리 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윙 관점으로는 팔라 네트워크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전략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확인해서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상환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연휴 잘 보내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